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자예요. 제가 계속 서울 것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문화일보 읽고 나서 다음 거 뭐지? 하고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후기를 전해드려요. 이것 또한 이 책을 읽었고요. 이 책에 양기현 작품으로 있어요. 문화일보 다음에. 사실 기대 없이 읽었는데 생각외로 너무 재밌었어요. 우선 이 소설은 쇼코의 미소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기회가 되면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쇼코의 미소는 손녀랑 할아버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읽었을 땐 되게 따뜻하고 혹은 슬픈 감정이 느껴졌는데 이 소설에서도 할아버지랑 손녀딸이 나와요. 이렇게 손녀랑 할아버지의 관계와 이 둘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레 흘러가는데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점이 저에겐 너무 좋았어요. 이 소설은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기준으로 색깔별로 나눠놨어요. 살구, 주황, 다홍, 적, 주황, 분홍 이렇게 6가지로 시간대별로 나눠놨는데요. 사실 이걸 기준으로 나눈 거는 저는 딱히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해가 뜨고 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할아버지와 잠깐 같이 있었는데 그걸 나타내려고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붉은빛이 항상 들어가 있는 색깔을 보여주는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연한 색상에서 점점 진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연해지는 그 색상을 표현한다는 게 뭐 인생의 약간 클라이막스랑 이제 내려가는 시점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이 소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녀딸의 자취방에 놀러온 할아버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소설을 다 읽었을 때 느꼈던 건 누구나 이렇게 별일 없이 살아간다 혹은 별일이 있더라도 그냥 살아간다 이 얘기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할아버지와 나의 유대감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돈이 없고 가난한 청년과 그렇다고 돈이 있는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자기의 비상금을 쪼개서 이제 손녀딸이 자취방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할아버지인데요. 너무나 흔한 일상이에요. 너무나 흔한 손녀와 할아버지의 일상인데 우리는 지금껏 매체에서 노출된 건 잘 사는 할머니, 잘 사는 할아버지, 금수저 이렇게만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너무나 치장되고 너무나 꾸며진 모습만 매체를 통해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소설을 통해서 가장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어요. 주먹밥집 알바를 하다가 손녀가 잘렸는데요.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오가는 사람이 없고 장사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거기가 기차역에 있는 주먹밥집이었는데 여행을 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력사무소에 다니는 할아버지는 늙었다고 자기를 써주지 않는다고 이제 손녀딸에게 편하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 2가지 상황을 보는데 되게 좀 슬펐어요. 왜냐면 아무렇지 않고 별일 아닌 일 같은데 생계잖아요. 소설에는 항상 생계가 깃들어 있거든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가난을 연기하거나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문장에 늙었다고 써주지도 않아 이렇게 하지만 그게 너무 현실에 닿아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슬프더라고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정확히 없지만 해야 할 일을 만드는 하루. 이게 노인과 소녀의 일상이었는데요. 우리가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이거를 벗어나면은 항상 할 일을 만들잖아요. 사실 아무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만들어서 자신을 능동적으로 혹은 쓰임 있는 존재,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쓸모를 인정받기 위해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죠. 할아버지는 약속도 없이 손녀를 찾아와서 이제 함께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는데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키오스크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해요.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데
우리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걸 불편함을 한 줄로 표현하지만 되게 곳곳에 많이 묻어나고 있죠. 그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게 젊은 손녀밖에 없어요. 만약에 할아버지에게 손녀가 없다면 그 불편함은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젊은이 한 명이 할아버지 한 명의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는 것도 세대 간의 유대라고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온 할아버지에게 알게 된 사실이 할아버지에게 애인이 있었다는 사실인데 심지어 그 애인이 죽었어요. 위로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게 해도 애매한 시간이 흘러요. 왜냐면 손녀딸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게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자취방에서 할아버지랑 같이 영화를 보거든요. 영화를 보는데 할아버지가 영화를 보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 괜찮아도 뭐 어쩌겠어. 괜찮아질 때까지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 얘기가 어쩌면 이 소설의 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소설에서 가장 큰 울림은 그냥 사는 것. 이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유 없이 괜찮을 때까지 사는 게 우리의 그냥 인생인 거죠.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어쩌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소설에서는 세대를 초월한 유대가 보이는데요. 독자인 제가 그걸 봤을 때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잔잔한 울림이 깊은 소설이었고요. 저는 이 세대 간의 유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에서 많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고 이 둘의 우정이라기에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 둘의 유대가 너무 끈끈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은 일상처럼 보여진다는 게 이 소설의 매력이었어요. 이렇게 부산일보 2022년 신춘문예 당선 소설도 함께 보았고요. 이 작가님의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